안녕하세요. 부부의 살롱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입양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벌써 2년이 됐네요. 입양을 진행한 지 이제 2년이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준비했던 과정과 입양에 관한 절차 한번 알아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제일 먼저 입양 기간을 선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입양 기간에서 모든 입양 진행을 완료할 때까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검색을 해서 내가 사는 지역에 가장 가까운 그리고 신뢰가는 기관을 찾아야 되는데 전화로 먼저 문의를 하고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시간을 내서 방문을 한 후에 이제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세 군데 정도 전화를 했었는데 제일 이제 저희 성격과 잘 맞는 분과 이제 만나기로 약속을 해서 방문 상담을 받았었던 것 같고, 방문 상담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주더라고요. 만나서 서로 조금 더 허심탄회하게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나 질문 같은 거 준비하셔서 만나면 더 속 시원하게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양 기간 선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기관의 스태프들, 소장님이나 아니면 복지사님, 우리 부부를 잘 도와주는 곳이겠다 하는 곳을 선정하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상담을 해보면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처음에 전화했을 때 첫 번째는 조금 이렇게 좀 유명한 입양 기관이었는데 2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했었어. 맞아, 2년도 기다려야 되고 아예 그냥 통화하는 걸 안 좋아하셨어요. 처음엔 조금 뭔가 내가 생각했던 그냥 생각만 했던 그런 입양 기간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딱딱하다고 해야 되나? 딱딱하고 그랬어. 너무 조심스럽다. 좀 그랬어. 그래서 주변에 누가 입양 가족이 있다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가 옆에서 좀 알려줬으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딱 이제 마지막에 전화했던 데가 저희가 이제 진행했던 입양 기간인데 거기는 또 너무 다른 거예요. 거기 전화를 받으셨던 분이 지금 저희 이제 복지사 너무 상냥하시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잘 모르는 거에 이렇게 물어보거나 할 때 부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이렇게 좀 상냥하고 좀 이렇게 그래도 조금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시면 좀 좋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그 복지사님께서 너무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해 주셔서 바로 만나 뵙게 됐던 것 같아요. 일단 전화로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일단은 방문 약속을 하셔서 방문 상담을 받아보면 아마 잘 맞는 복지사님과 기관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기간이 선정이 되면 이제 서류 준비를 해야 되더라고요. 서류 준비는 꽤 많은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는 이제 그 에세이를 쓰는 거, 저희 부부에 대한 어렸을 때 유년기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입양을 하려는 그 이유까지 조금 더 그 소명해내야 되는 그 에세이, 처음에는 좀 막막했는데 막상 쓰고 나니까 뭔가 뿌듯하기도 하고 이제 진짜 입양을 준비하게 되는구나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내 스스로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또 듣는 느낌도 있고 입양을 맞이하는 부모로서의 양부모로서 자격 요건이 되기도 하면서 책임감을 또 부여해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문장력이 중요한 건 아니고 솔직담백하게 좀 자세하게 쓰면 좋은 것 같아요. 범죄 조회 그런 어떤 사실이 없는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다 이제 서류로서 근거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 이제 또 재산 사항 같은 거 좀 자세하게 은행의 어떤 잔액 증명이라든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부분도 이제 서류로서 제출을 해야 되더라고요. 사실 재산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기준이 어느 정도 돼야 돼 이런.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봤어요. 입양 기관에서도 여쭤봤는데 딱히 사실 정해져 있는 기준이 없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대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자세하게
그 재산상 부분이 사실 뭐 많으면 좋겠지만 많을수록 좋겠지만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고 그거는 한 부분이니까 그 자격 조건의 한 부분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선 위로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복지사님이랑 이렇게 잘 의논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또 심리 검사도 했었죠. 이거는 조금 이 진행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진행 자체가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했지? 되게 힘들었다. 어머, 그걸 했네. 뭐 이러는데 심리 검사 같은 경우에는 한 600문항에 그런 그게 좀 어려웠어. 그게 있어요. 600문항에 그걸 미리 풀어서 가야 돼요. 그거를 집에서 또 다 풀어서 심리 상담사 분님께서 이제 아빠 따로, 엄마 따로 이렇게 또 상담을 또 통해서 심리 검사를 하게 하더라고요. 되죠. 병원에서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 검사도 이제 해야 되고 소변 검사랑 피 검사 했었나? 하나하나 또 해나가는 미션을 클리어 해나가는 또 이런 또 재미 같은 게 있어요. 뭔가 심리적으로 또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고 우리가 하나의 그 해나가기 위한 이 절차로서의 이 미션이다 생각하면 뿌듯하더라고. 맞아. 이거 하나 통과했구나. 오케이. 그렇게 해나가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재밌게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좀 더 알고 가게 되는 계기도 있었던 것 같아. 맞아. 심리 검사나 이런 것도 해보면. 근데 심리 검사 결과는 몰라요. 그건 바로 알려주잖아요. 법원에 바로 법원으로. 제출되기 때문에 저희는 알지는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서류 준비를 끝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가정 조사를 하게 돼요. 이 가정과 직장의 담당 복지사. 복지사분께서 방문을 해서 같이 또 간단한 면담을 실시하게 되는데 좀 이해를 하게 되는데 한 번은 약속을 잡고 왔고 한 번은 불시적인 방문. 그다음에 이제 예비 양부모 교육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총 8시간의 교육을 그 하루에 다 이수하게 되는데 저희는 부산으로 갔었죠. 빨리 받고 싶은 마음에. 전국에서 하는 그 날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빨리 이거를 받으시려면 한번 다 지역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제일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데를 신청을 해서 받으실 수 있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KTX를 타고 가서 이 양부모 교육 시간이 총 8시간이에요. 되게 길어 보이는데 막상 그 교육을 받으면 너무 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알차다. 너무 알차고 그 입양아 인터뷰가 있어요. 실제 이제 입양아 친구가 와서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자랐고 얘기들을 해줘요. 우리가 입양을 하면 진짜 공개 입양을 해야 되겠다. 이게 건강한 입양이구나 이런 생각도 확실하게 배우게 된 것 같고 그 입양에 대해서 더 알고 더 이렇게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아이와 만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선복이 정말 지금까지는 이 순간만을 위해서 그냥 달려온 거예요. 그죠? 이 선복이 너무 궁금하잖아. 너무 궁금해. 어떤 아이를 만나게 될지. 정말 궁금해. 만나기 전에 이제 복지사분과 충분히 또 미팅을 하면서 이 매칭을 해주시는 이제 역할을 하는 게 복지사분이시니까 우리 가족 사진을 보고 이제 성격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해서 매칭을 시켜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매칭이 됐을 때 아이들의 사진을 먼저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아이를 만나보고 싶다 한 다음에 사진 다음에 이제 실물로서 만나는 이제 시간이 선복인데 좀 감동스러운 시간이죠. 출산하는 날이죠. 진짜 아이 만나는 날은 정말 그 전날 정말 그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목욕 재개를 싹 하고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근데 사실 전날 잠 안 와요. 진짜 잘 수가 없었어요. 저희는 그 사진만 계속 이렇게 확대해서 계속 보고 드디어 만나구나. 내일 드디어 만나고 시간이 이렇게 안 가졌단 말이야. 그리고 잠에 자다 일어나면 3시 아직까지 멀었어. 계속 이거를 반복을 해서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해서 갔어요. 그 매칭을 하기 전에 사실 선복이 이 과정 매칭 전에 그런 여러 가지를 정하실 수는 있어요. 사실 성별이라든지 뭐 혈액형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조건이 있다면 그 요구 조건을 먼저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저희는 사실 그런
뭐 혈액형, 성별 다 상관 없이 기다린다고 했었는데 사실 시간이 더 빨리 왔었죠.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이런 거는 입양 기간도 사실은 기간이 만약에 세 군데가 있다면 세 군데가 서로가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기간에 들어온 아이들은 다 맞아, 다르고 맞아. 이 아이들이 만약에 이 A라는 기간에서 만약에 입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B로 보내지는 게 아니라 보육원으로 가는 보육원. 나는 뭐 몇 개월 기다렸어, 1년 이상 기다렸어 이런 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뭐 성별이라든지 혈액형에 따라서 또 더 그런 기다리는 시간이 더 딜레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는 뭐 성별이나 혈액형 요구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복지사님이 저희 서류 준비가 끝나고 나서 전화가 오셔서 생각보다 좀 빨리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서 그때 이제 한번 미팅을 통해서 이제 선보기 하기 전에 통보가 오죠, 전화로. 언제쯤 만나게 될 거다 했을 때 이제 선보기 이루어지는데 그 전화를 받고 나면 사진을 받게 되잖아요. 그때가 이제 제일 떨리고 맞아. 설레고 기대되고 긴장되고 뭔가 걱정도 되기도 하고 막 이런 기분들이 많이 뒤섞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일 큰 기분은 설레는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를 기다리는. 저희는 아이를 만났을 때 그때는 우리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위탁모 가정에서 그 위탁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위탁모 분께서 아이를 데리고 오셨거든요. 진짜 실물을 만나보는 순간 100배 1000배는 더 예쁘고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 있는데 보자마자 이 아이가 우리 아이구나라는 생각을 맺게 되고 난 그때 데리고 오고 싶어. 근데 우리한테 법원 판결이 떨어져서 법적으로 우리가 준비가 됐을 때 올 수 있는 거니까 빨리 아이린을 그냥 우리 가정으로 데리고 오고 싶다라는 마음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절차상 기다려야죠. 기다려야 되니까 부모가 이제 마음을 정해야 돼요. 이제 정말 아이를 맞이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그 시간을 주거든요. 이제 좀 더 빨리 마음이 굳혀지고 결정이 된다면 바로 그 다음 과정을 진행하실 수 있고 결정을 한 부모 입장에서는 양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초조해지죠. 이제부터는 빨리 법원 판결을 받아서 더 빨리 하루 빨리 아이를 데리고 오고 싶은데 이게 합법적으로 데리고 올 수가 없으니까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이 또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 우리 아이를 거기다가 맡겨놓은 다른 것처럼 사람 손에 맡겨놓은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아마. 그다음은 이제 가정 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법원으로 가서 가사 조사관 면접을 해야 되거든요. 부부가 함께 출석을 해서 가사 조사관 면접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에 저는 좀 할 얘기가 많은 게 보통 입양 카페에 보면 많이 봤었는데 그 가사조사관 면접에 대해서 괜히 걱정이 됐었어요. 이게 한같이 느껴지고 제일 이제 끝판왕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내 진심을 알아줄까? 근데 너무 보면은 그 카페만 보면은 이게 너무 취조받으러 가는 그런 날이나 아니면 재판받으러 그런 간다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법원을 갔는데 그 분위기가 또 너무 살벌했어요. 살벌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었지 면접을. 그래서 입양을 하려는 가정이 이렇게 많구나. 근데 다 이렇게 흩어져서 앉아 있어요. 이렇게 따로따로. 알고 봤더니 이혼을 이제 진행하시는 그렇죠. 가정법원이니까 저희끼리 저희는 몰랐던 거예요. 막 웃고 약간 그러니까 저 사람들 뭐야, 오히려 우리가 너무 이상한 거기서는 가정법원에서는 이혼을 준비하는 그 부부들 그 면접도 있고 또 입양을 준비하는 또 저희처럼 되게 소수의 또 그런 면접도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긴장되는 마음으로 저희 이제 이름이 불려지고 진짜 이제 떨리죠. 네. 뭐 정말 자그마한 한두 평 정도 되는 공간 안에 취조받기 전에 기다리는 느낌. 들어갔는데 그냥 되게 그냥 그 조사관님 보고 인상이 좋으셨어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너무 그냥 편안하고 푸근하신 분이 저희를 되게 친절하게 맞이해 주셨어. 그래서 그냥 차 한잔 마시면서 편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뭐 치조받고 이런 느낌은 면접 전혀 이런 느낌도 없었고 아니고 대화하는 것처럼 편하게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되더라고요.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뭐 한두 시간 정도.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입양을 왜 하려고 하시는지. 이 아이가 이 가정에 가면 또 어떻게 키우고 이런 양육에 대한 부분을 또 많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제일 처음 서류 준비할 때 에세이를 쓰면서 다 이미 우리 안에 이제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정말 편하게 이제 네, 이걸 네. 말로 한다, 말로 표현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네, 나서 네. 이제 가사 조사관 분이 가정이랑 직장에 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약속을 잡고 이루어지게 되고 저는 집에서 가사 조사관님을 만나 뵀었고 저는 여긴 또 직장 직장에서 찾아오셨었고 따로 깐깐하게 하시는 분이 있고 편하게 그랬어요.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뭐 그러니까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 안전상의 이유 그런 공고를 해주실 거고 가사 조사관님 방문 목적은 집에서는 아이를 맞이할 준비가 됐는지를 제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는 이 사람이 좀 문제 없이 잘 사회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있는지. 사람이 맞는지를 또 보는 절차인 것 같고 저희는 이제 아이를 법적으로 저희가 부모가 되기 전에 이제 위탁 가정 신청을 해서 먼저 데려왔었거든요. 법원 판결 기다리기 전에 이제 그런 미리. 신청을 해서 저희가 이제 위탁 가정의 자격으로 아이를 이제 저희 가정에서 데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린이 있을 때 가사 조사관님이 방문을 하셨어요. 아, 이건 진짜 되게 뭉클했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가시기 전에 이제 아이린한테 아가야, 그래? 아가야 행복하게 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가사 조사관님 눈이 막 눈물이 이렇게 맺히는 거 보고 막 저까지 막 되게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되게 뭉클하고 저희는 그 가사 조사관님에 대한 기억이 너무 좋아요. 너무 따뜻했고 좋았고 되게 뭔가 힘이 됐었고 뭔가 첫 출발을 할 때 정말 좋은 분을 만나서 감사했던 기억만 남거든요. 자, 이 자리에 빌어서 혹시라도 보고 계신다면 저희를 만나주셨던 그 가사 조사관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덕분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예쁜 아이를 잘 입양해서 이렇게 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요.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앞날을 더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절차는 입양 허가 전에 판사 면담이 있죠. 이건 근데 그렇게 길진 않아요. 약간 짧게. 법원에서 면담하는 과정이 있어요. 있어요. 그 다음이 종국 인용을 받는 네. 그 가정법원 가정법원의 허가 판결이 있어요. 허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떨리죠. 연락이 오기까지가. 맞아요. 그때 계속 뭐 인터넷을 보면서 계속 종국 인용 그게 떴나? 아직까지 진행 중인가? 그걸 계속 그냥 복지사님이랑 이제 저희가 이제 단체 톡을 셋이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막 언제 될까요? 기다려보세요. 되실 거예요. 왜냐면 복지사님도 저희랑 한 마음인 거예요. 그렇지. 판결이 잘 나야 되는데 정말 잘 나겠지만 그래도 모르는 거니까. 정말 복지사분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엄청 귀찮게 해드렸었는데 귀찮게 했어. 이게 법원 허가 판결 받은 이유는 저희가 연락이 좀 딱 끊어져서 아이 키우는데 더 집중하게 되니까 근데 약간 매일 아침 언제쯤 저희가 허가 받을까 뭐 이건 어떻게 될까 이거 그렇게 이렇게 물어봤던 했는데 게 그게 허가가 나고 나서 반대로 맞아. 이제 복지사님이 저 뭐 사진 좀 보내주세요. 뭐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막 이렇게 복지사님 잘 지내시죠? 제가 응원합니다. 화이팅.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후 관리라는 거를 이제 그러니까 허가가 되고 입양이 이제 판결이 종국 인용이 되고 나서 이제 사후 관리 1년 동안 4번의 사후 관리가 이제 복지사분께서 이제 그 정기적으로 기간을 두고 그 1년 안에 4번의 또 가정 방문을 통해서 또 면담을 실시하게 돼요.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대장정의 그 절차가 다 끝이 납니다. 근데 이게 이 기간이 또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까 계속 얘기했던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처음 이제 입양기관 방문에서 법원 허가 판결 받기까지가 총
한 8개월 정도. 이것 역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이제 어떤 입양 기관에서 아이가 기관에 들어오는 게 다 상이하기 때문에 얼마나 걸릴까요? 라는 건 사실 평균적인 건 없다라고 없어. 생각하시면 되고, 그 후에는 이제 완전히 완벽하게 법적으로 호적에 등재가 되기 때문에 그죠? 개명의 절차도 이제 또 하게 되고, 등록 기준지 같은 거 또 변경해주고. 아 근데 정말로 얘기를 하면서 다시 처음부터 그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밟아 나가는데 너무 감사하다. 아 진짜 너무 감사하고, 정말 간절했었던 그리고 시간들. 그런 것 같아요. 입양 절차가 뭐 조금 더 까다로워져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어느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마음을 너무 즐겁게 하고 너무너무 기다리고 너무너무 모든 거에 최선을 다해서 한 거지만, 사실 까다롭다면 까다로울 수 있는 입양 절차이기도 해요. 근데 한 그 생명을 우리 아이로 이렇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 노력 필요하고요. 임신도 마찬가지로 그 10개월 동안 아이를 품으면서 희생을 각오를 하듯이 네네네 하듯이 만나기 위한 맞아. 어떤 노력의 시간이다라고 맞아요. 하면은 그만큼의 또 우리 아이, 정말 예쁜 아이의 어떤 대가가 오는 거니까. 그 아이들을 정말 좋은 곳으로 좋은 가정으로 보내야 되는 사명감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뭐 겁내고 그분들의 뭐 기분 나빠하고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랑 한 편이라 한 팀이라 생각하고 준비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네네. 이 댓글 중에 입양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댓글이나 메일로 이제 뭐 이런 상황인데 될까요? 라고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생각했을 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가 아니라 부부 두 분의 그 합의에서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분명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그런 또 긍정적인 마인드로 준비하시면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될 것 맞아. 같아요. 근데 계속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려한다면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힘든 일이 더 부각이 될 것 같고, 입양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행복하게 준비하는 입양 절차라는 게 굉장히 우리가 즐거운 희생이다라고 생각하면 또 그만큼의 좋은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아니면 입양 기관에서 정해놓은 틀이나 제한 사항이 확실하게 딱 정해진 매뉴얼은 없다, 아니다. 어떤 부모인지를 정확하게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입양에 관심을 가지고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좀 더 긍정적으로 힘내시고 예쁜 아이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 가지고 준비하신다면 정말 행복하게 끝나고 나면은 정말 별거 아니다 생각되실 거예요. 힘내시고 시작하실 분들에게도 또 좋은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입양이라는 게 복잡하고 까다롭고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앞으로는 입양이 좀 더 행복하고 밝고 즐거운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입양 가족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